스픽스 법률TV 추영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오현성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현성 변호사입니다. 네, 착한 승부사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최근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인 1인 기획사 논란입니다. 자, 최근에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이용해서 세금을 절감하려고 시도했다. 뭐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요? 네, 연예인들이 1인 계약서를 설립해가지고 이제 법인화해서 이제 운영을 해서 세금을 사실은 탈세했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거를 이제 일종의 이제 여론도 나오고 약간 연예인이 이미지와 다르게 저렇게 탈세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을 하는 형태인 거죠. 네. 그게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세금 아끼려고 1인 기획사를 설립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뭐 국세청이나 과세관청에서는 이거 탈세다.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뭐 문제를 삼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자, 일단 법인을 만들면 뭐 세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이게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소득세율에 비해서는 최고세율이 법인세가 낮습니다. 네. 하지만 법인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득을 보기도 하고 이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개인 그냥 사업자로 했을 때 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낮으니까 1인 기획사라는 법인을 세워서 세금을 좀 아끼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왜 낮은 건가요? 이제 연역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네. 이제 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네네. 각 나라들이 서로 이제 법인세율을 낮춘 겁니다. 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법인세 자체를 없애는 이제 조세 피처도 있고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다 아는 이제 유명한 글로벌 회사들은 그렇죠. 그런 지역에다 본사를 놓기도 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의 이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법인세율을 이제 낮추는 게 이제 입법 정책인데 그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뭐 한마디로 좀 탈세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있다는 건데요. 자, 법인을 만들면 뭐 그럼 무조건 유리한 건가요? 저는 그 전에 탈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조금 네. 조심스럽게 봅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예전에 연예인들 이제 탈세에 대해서 이제 비난 여론이 있을 때는 분명한 탈세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과연 이게 탈세인가는 조금 구별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1인 기획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탈세는 아니거든요. 네. 정말로 법인을 제대로 활용하고 법인을 그야말로 절세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탈세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 기획사라고 탈세라는 거는 이제 불법이라는 게 좀 전제된 표현인데 합법적인 절세일 수 있다. 반드시 네. 뭐 탈세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이시고요. 자,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작동을 해서 조금 뭐 탈세 혹은 절세가 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보는 이제 기준은 네. 실질과세라고 해가지고 실질과세요. 예, 네.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저희는 하는데요. 네. 이게 형식을 보지 않고 실질을 보는 겁니다. 네. 어떤 연예인 A라는 사람이 네. 연예인 기획사를 차렸지만 실제로는 연예인 기획사처럼 운영되지 않고 그냥 개인 사업처럼 운영됐다. 뭐 직원이라든가 뭐 물적 설비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어떤 출연료 이런 것들만 이제 세금상 이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운영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개인 사업자인데도 법인을 이제 남용해서 그거를 남용해서 탈세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법인이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사실은 뭐 그게 회사로서의 어떤 실질이 없고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고 사실은 그냥 개인이 그냥 혼자서 다 뭐 돈을 벌고 뭐 이런 구조라고 보면 그 법인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세금을 추징하겠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라고 보이는데요. 이걸 실제로 한번 숫자를 한번 구체적으로 넣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A라는 연예인이 1년에 10억을 벌었다.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네. 저희가 나눠보고 싶은데요. 자, 10억인데 첫째, 법인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로 활동할 경우면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지금 저희가 45% 아닙니까? 네, 45%입니다. 그러면 10억이면은 세금이 얼마? 단순 계산으로 4억 5천 4억 5천이죠. 정도. 네. 그럼 세금 4억 5천 내고 실수령 한 5억 5천 정도 네. 실수령 되는 거네요. 근데 만약에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법인이 10억을 받겠죠. 그 네. 기획사에서 이제 소속 연예인에 대한 활동으로 10억을 받고 그다음에 연예인한테는 돈을 어떻게 지급하나요?
연예인이 이제 선택을 하겠죠. 네. 내가 이제 급여를 1,000만 원씩 신고를 한다. 그러면 급여로 설정을 해서 네, 급여를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1년에 1,000만 원이니까 1억 2천이 되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법인 자금으로 쌓이게 되는데 네. 이 법인 자금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유보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부 다 비용을 털 수도 있겠죠. 네. 그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월 1,000만 원으로 급여를 설정을 해서 그럼 연봉 1억 2천인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를 내겠죠. 소득세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 뭐 30% 40% 정도 낼 것 같고. 나 법인세는 또 한 25%. 그 나머지 금액 그 10억에서 1억 2천 빼면 얼마죠? 8억 8천에 네. 대해서 법인세 좀 내고 하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절세가 되는 효과가 있네요. 그런데 또 단순 비교할 건 아닌 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법인이 10억을 받았어요. 네. 근데 급여를 1억 2천이 아니라 네. 5억 이상 신고를 했어요. 급여를 높게 책정을 한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세금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득세를 내겠죠, 네. 거기서. 그러니까 네. 법인에 들어온 수익을 다시 이제 개인이 급여로 설정을 하게 되면 또 네. 이중으로 또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네. 무조건 법인이 유리하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이거는 이제 세금상 어떻게 비용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지금 이제 법인이 개인보다 무조건 유리하게 활용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저렴하거나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 뭐 이제 급여를 뭐 어떻게 설정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문제되는 케이스들은 당연히 이제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그 급여도 설정하고 이렇게 세금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과세관청에서는 오히려 이게 탈세다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과세관청의 실무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이게 1인 기획사 아까 뭐 이제 법인 남용 이런 거 말씀이 나왔는데 어떤 기준으로 1인 기획사에 대해서 이제 그 실무를 판단을 하나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법인을 이제 1인 기획사를 세워가지고 네. 이게 이제 탈세다라고 보는 기준을 여러 가지를 보는데 네. 과연 기획을 하고 있느냐, 실제 그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느냐? 네. 네. 그리고 그런 사무실이 있느냐, 사무실. 네. 직원은 몇 명이나 있느냐, 네. 이게 과연 기획사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걸 중점으로 해서 사실은 개인 네. 사업자 아니냐 이 네. 논리로 가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연예인의 그 업무나 사업에 대해서 약간 좀 형식적으로 보는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연예인으로서는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네. 정말 이 연예인이 허위에 일도 안 한 사람을 올려놓고선 그걸 비용 처리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면은 네. 어쩔 수가 없겠죠. 근데 정말 1인이 운영할 때랑 똑같이 운영하면서 법인만 했다. 이거 과연 탈세로 볼 수 있느냐. 네.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게 뭐 페이퍼 컴퍼니처럼 사무실도 없고 그냥 뭐 법인 그냥 설립만 해놓고 그런 경우라면 이제 뭐 비교적 좀 확실할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 사무실도 있고 법인의 직원들도 상주하고 있고 뭐 매니지먼트도 하고 있고 뭐 급여도 설정해서 주고 있고 그렇다면은 사실 이제 관청에서 말하는 이게 뭐 탈세다 이렇게 보기도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종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연예인들은. 연예인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페이퍼 컴퍼니가 나쁜 거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무실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연예인들은.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다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네. 사무실에 없이 이용하는 경우 사업군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저도 이제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 검색을 해보면은 법인이 좋으냐 개인 자영업자가 좋으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절세 방법이라고 해서 세무사들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절세 방안이 나옵니다. 네. 그들도 사실은 운영 형태는 똑같은데 이거를 법인화하느냐 개인 사업자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볼 뿐인데 굳이 연예인만 네. 페이퍼만 돼 있고 실제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얘네가 무슨 기획을 하냐. 네. 이거는 사실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크게 항변하지 못할까 봐 이렇게 네. 좀 과세관청에서 조금 무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지금 1인 기획사, 요거에 대해서 문제 본질은 뭐고, 이게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또 연예인분들, 연예 관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떤 점은 좀 아셨으면 좋겠다. 강조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1인 기획사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실질을 갖추고 있고 네. 그리고 실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허위를 가장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허무인이거나 실제 일하지 않는 사람을 명부에 올려놓고 이제 세금을
탈세하는 방법이 아니라면은 제가 볼 때는 여론에 좀 휘말리지 말고 한 번쯤은 와서 싸울 필요도 있지 않을까. 네. 물론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탈세인지 절세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세무사나 저희 변호사들 통해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게 네.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스픽스 법률 TV에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